네, 김희중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한 섹터 종목들을 산다 안 산다 알아보는 시간이죠. 도움 말씀에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조금 더 냉철하게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테마, 섹터에 대해서도 살지 말지 의견 구할 거고요. 그 안에서 대표 주자에 대한 매력도 혹은 안 산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저희가 종목 하나는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전략 세워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섹터를 그럼 볼까요? 2차 전지. 한 번쯤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2차 전지를 보유한 주주의 한 명으로서 사실 한 6개월 정도는 마음앓이를 좀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소부장이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힘이 좀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할 것 같고요. 오늘의 반등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먼저 두 분의 의견을 OX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세요. 김덕호 대표님, 저희 2차 전지 오늘 시장을 주도할 정도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음극재 위주로 상승을 했다면 오늘은 그래도 좀 골고루 오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이제 2차 전지가 전부 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이제 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전략을 세울 거냐. 우리가 그동안에 항상 이제 2차 전지 시장은 성장주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이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주가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매매를 할 때 계속 우리가 앞으로 잘 될 거야만 가지고 한다? 이거는 뭐 그루밍 투자죠. 그냥 뭐 아픈데 그냥 약 발라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상처가 회복되고 이걸 더 건강을 찾는 어떤 투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저는 이런 시기는 저는 이번 5월의 마지막 날로서 또 이 날을 좀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6월에 이제 독일의 메넨에 있는 인터 배터리 데이도 열리고요. 우리나라 킨텍스에서 또 마찬가지로 세계 배터리 그리고 충전 인프라 엑스포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시장을 만약에 이제 주목을 하려면은 이제 앞으로 이 이벤트에 따라서 좀 이제 기대감에 좀 편승을 해서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2차 전지 섹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뭐 주식을 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뭐 내가 퇴직연금이나 뭐 IRP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다 이제 2차 전지 섹터들 ETF나 펀드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주목하실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2차 전지가 계속 빠지는 부분에서 이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대감에 의한 반등은 주목을 하실 필요 있다. 다만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종목별로 보실 때는 그러면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의 어떤 신용평가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더불어서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가. 최근에 지금 뭐 증자 이슈라든가 이런 건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급하게 매수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급하게 매수하지 말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약간 들어왔던 대목 중에 하나는 2차 전지의 성장성의 부재가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여전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대응을 하기보다는 수요를 먼저 회복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했을 때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들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것은 테슬라 쪽에서 이슈가 있었던 점들. 그런데 이 이슈가 수요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FSD라는 점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가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끌기 위해선 캐즘의 구간에서 조금 더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이번 기 혹은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저는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수요라는 게 그때 나서 다시 한번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P단에서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리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안정화가 된다면 좀 P단에서는 가격 방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Q단에서의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한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좀 상승의 가능성보다는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주자로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 의견이 하향되면서 신저가를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안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잖아요. 쇼크 아닌 쇼크의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2% 넘게 오르다 현재는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 중심축이 어떻게 보면 잣대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보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도 들어볼게요. 보여주시죠. 두 분 다 역시나 X의 의견 안 산다로 일치가 됐습니다. 김덕구 대표님 LG 엔솔만 안 사십니까? 앞서서 사실 2차 전지 전체를 안 좋게 본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등급 하락 여기에 대해서 연기가 되는데 이제 신용등급의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대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내 신용 점수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가 올라가겠죠. 그쵸. 자,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기업에 대한 밸류 포인트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당연히 부정적 의견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럼 앞으로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에 대해서 이 부채비 어떻게 보면 투자금을 모아야 되고 또 그러면 채권을 또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채 발행하는데 당연히 이자를 높게 주지 않는 이상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자금을 풀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 굳이 어떤 한 나라에서 또 부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 전망이 지금 커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기관들이 과연 여기에 손을 쉽게 뻗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가 과거에 상장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회자가 됐던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한다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더 투자력을 발휘해야 될 때, 즉 우리가 현금 확보를 하는 데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신용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망이 앞으로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견고한 위치에 있는 다른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지금 비교 열의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주가를 보더라도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좀 낙폭이 큰 것 같습니다. 김신 팀장님, 수급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수급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네.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물론 특정 외국인이라든지 특정 기관들이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안 산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 종목군들 에코프로라든지 PNT 같은 종목군들의 수급적인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는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특히 지금 기관들의 최근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라인대라고 할 수 있었던 36만 원 라인대를 깨면서 조금 더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들 특정 주체에서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매도세가 멈추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도 차트가 크게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하향 추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전저점을 계속해서 이탈을 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없는다면 관련했을 때 매도를 계속해서 부르는 상황이라서 현재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좀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받아봤는데 마지막으로 김덕구 대표님 보유자들에게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2차 전지. 일단 2차 전지에서 보유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마 지금 손실 폭이 크니까 뭐 상심은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주요 이벤트가 6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 이벤트 때 이제 아마 한 번 정도 순환매가 나오겠죠. 가능성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맨엔에서 하는 이 인터 배터리가 그래도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기대감을 계속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월말 가까이 있는 이제 6월 24일 경에 있는 이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 번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아무래도 WWDC로 좀 AI주 관련 부분들이 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떨어진 거를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내가 이 2차 전지 섹터에서 오히려 이 부분이 선반영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면은 조금 비중만 좀 조절하시는 게 어떨까? 오히려 계속 이제 무겁게 들고 가시기보다는 과분하게 확대를 시키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2차 전지 보유자들은 저한테 해주신 조언 같기도 해서 마음이 좀 편했는데 저 계속 보유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네요. 네, 오히려 저는 지금 멘탈을 더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조언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요. 미용기기 준비해봤어요. 사실 화장품주가 더 대세잖아요. 주도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매일같이 화장품주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 뒤를 잘 따라오고 있는 미용기기에서는 기회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과연 두 분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미용기기 산다 안 산다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김덕구 대표님은 안 산다라고 하셨는데 미용기기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속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조언입니까? 트레이딩 관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용기기에 대한 수출 부분들은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2주에서 3주 가량의 미용기기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연이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종목별로 지금 순환이 빨라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 주목하실 거는 실제 신용융자나 신용대금들이 계속 이제 이 기간 동안 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차익 매물들 혹은 이제 실망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조금 기다려 보시자. 오히려 저는 기대감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미용 기기가 계속 팔린다, 뷰티 디바이스가 팔린다는 거는 이 디바이스에 맞춰져 있는 카트리지 우리가 관련 연결 제품들이 계속 연결 매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가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반면에 김시흠 팀장은 좀 좋게 보고 계세요. 결국 화장품과 미용기기가 전반적으로 K-뷰티인데 미용기기가 좀 더 나을까요, 화장품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보면은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선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기조를 살짝씩 바꾸고 있는 이유가 월봉이라든지 주봉상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윗폭 올라와 있어요. 결국 이평선과의 이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단기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수급이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미용 의료기기가 실적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계속 잘 나오면서 20%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가 현재 기간 조정 나오면서 계속해서 박스권 만들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은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들 쪽에 대해서도 보면은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수출이라든지 브라질 혹은 미국 계속해서 수출에 대한 다변화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는 실퍼맥스가 중국 쪽에서 좀 허가가 나와주게 되면서 기대감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택이라든지 혹은 제이시스 메디칼 쪽에 대한 중국 허가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벤트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점은 계절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절적 특성이요? 네, 여름입니다. 그러면 관리. 여름방학, 겨울방학, 관리. 네, 관리에 중요하죠.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와 주고 있어서 바캉스 가기 전에 또 이제 한번 이렇게 해야죠. 받는 그런 수요로 인해서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저는 미용 의료기 섹터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아봐야 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긴 했는데 공통사는요. 중장기적으로 미용기기는 분명 매력적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미용기기 하면 예전엔 좀 생소했어요. 이 피부과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기기들 했는데 요즘은 홈 디바이스라고 해서 김신 팀장님 집에도 하나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 집에 많은데 하나 다음에 가져올게요. 이렇게 셀프 기기를 많이들 좀 하고 있어요. 그거의 대표 주자가 사실 APR이기도 했습니다. 상장하면서부터 되게 뜨거웠던 종목인데 오늘 주가도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홈 디바이스계의 탑급으로 꼽히는 APR에 대한 의견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엇갈리는 흐름. 김덕호 대표님은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안 산다, APR도 안 산다인데요. 어떻게 투자 의견을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APR도 이제 상장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죠.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지금 보호예수 물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2대 주주가 지분을 줄이고 이런 양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실 보호예수가 풀렸다라고 해서 모든 이제 주분들이 뭐 개상으로 뭐 블록들이 무조건 나온다 이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특히나 이제 시장이 또 성장을 하고 있는 미용기기, 화장품, 뷰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락 매물이 갑자기 나올 가능성도 좀 적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문제점은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 APR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APR 같은 경우 연초부터 해서 신용융자가 지금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 속에서 이 종목이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가정의 리스크를 해지를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APR도 그렇고 이제 여러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신용융자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차라리 저는 좀 융자가 좀 적고 부채 비율이 좀 낮은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을 때는 뭐 클래시스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뭐 특히나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죠. 이 기업은 아예 베인 캐피탈이 이제 일대 주주입니다. 네. 이 기업이 이제 예전에 휴재를 매각을 하면서 클래시스를 취득을 했는데 그만큼 돈 되는 사업을 쫓아다니는 뭐 PE니까 이런 모습들로 좀 우리가 편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PR이 참 신용융자가 많군요. 신용융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이 강하게 올라간 건데 모멘텀이 좀 부재되면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자 김시은 팀장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APR 같은 경우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신규 상장주이다니까 보다 보니까 보유에서에 대한 물량을 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좀 체크를 해보면 1개월, 2개월에 대한 보유에서 물량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6개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대해서 보유에서 물량 오버행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APR 같은 경우도 4월 27일에 2개월째 보유에서 물량이 풀린 이후부터 기관들의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유입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계속 우상향 추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APR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혹은 매물대에 부딪혀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지금 차트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첫날 상장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단기 트레이딩 혹은 지난 1개월, 2개월 동안에 기간 조정 나와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빠져나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끌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다 모멘텀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APR 같은 경우가 홈뷰티 디바이스 쪽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고 우선 홈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제가 홈뷰티는 디바이스는 없다라고 했지만 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VT의 리드샷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 집에서 내가 맞아요.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코로나 기간 때 사람들이 집에서 할 거 없다 보니까 집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괄사 제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괄사 제품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거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단가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점도 있지만 결국 지금 APR을 비롯한 홈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를 점점 침투율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성장성은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APR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전망을 좀 하고 계셨고요. 미용기기 자체에 대해서도 중장기 관점 긍정적이라는 의견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요. 어제 참 핫한 이슈가 나왔죠.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한국판 나사의 출범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명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가 공개가 됩니다. 32년에는 달에, 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라는 프로젝트인데 교수님 45년에는 몇 세쯤 되세요? 저 아직 뭐 청춘인데. 저희 우주항공 섹터 어쨌든 이 이슈 삼아서 오늘 긍정적인 흐름인데요. 매수 괜찮을까요? 들어주시죠. 두 분 모두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김도구 대표님부터 볼게요. 이슈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추가 모멘텀도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 우주항공청이 개청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캐파가 지금 다 충원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기준으로 이제 사실은 개청을 하고 나면서도 인력이 이제 총 290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충원된 거는 약 100명 정도 캐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임무본부장을 외국인을 이제 등용을 했다, 외국 전문가를 등용했다라는 건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뭐 공무원 조직들을 이제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폐쇄적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금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겸직 허용까지 되어 있는 좀 자율성을 좀 많이 부과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화성을 간다, 달을 간다 이거는 너무 먼 얘기고 너무 실질적으로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 우주항공 쪽을 중요할 거는 민간 상용 기업들에 대해서의 이제 위성 발사가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지금 뭐 스타링크와 같은 기업들이 계속 이제 후발주자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봤을 때는 과연 이 우주항공 섹터에서 우주선 부품 만든다라는 걸로 테마를 갖기보다는 이제 뭐 통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차세대 연결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봤을 때 저는 확장될 부분들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저는 우주항공 섹터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김덕호 대표께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우주항공이 로켓 기술이 가장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테마가 있는 방산과 방위 쪽으로도 다시 한번 엮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이번에 북한도 자기들이 이제 정찰 위상을 뭐 군사 정찰 위상을 이제 보내겠다, 뭐 정찰 위상 발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미사일 발사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뭐 안보리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뭐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로켓이라는 것, 로켓도 결국에는 기속 원천 기술은 똑같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궤도에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뭐 LG 넥스원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뭐 미사일 관련주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로켓 관련주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테마성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방산 시장이 이제 우리가 과거 유럽에 특히나 뭐 홀란드를 비롯해서 유럽 시장에 방산 시장을 굉장히 많이 문을 두드렸는데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유럽 지역끼리 단합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럽 내 무기들을 살 거를 지금 이제 외압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조금 일부 매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방산 쪽으로 주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주가의 메리트는 좀 하향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우주 항공 쪽의 섹터를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김덕구 대표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김시은 팀장님은 우주항공 역시 사겠다라고 하셨거든요.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일단 정부가 돈을 대규모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네. 것 자체가 돈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것이고 그 하위단에 있는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주항공이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장기간에 걸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잔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기업들이 있고 결국 이 수주잔고가 매출로 반영이 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윤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는 게 27년 예산이 1조 5천억 원, 45년 같은 경우에는 10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셈법으로 따져만 봤을 때도 예산에 대한 증가 자체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예산을 굉장히 빠르게 풀고 그리고 증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민간 기업을 지원을 하고 혹은 경제 쪽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결국 돈이 되는 쪽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슈가 나올 때마다 세런 뉴스로 작용하면서 주가의 눌림 현상이 나와주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성, 특히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혹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봤을 땐 눌렸을 때는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우주항공청이 개청하게 됨으로써 인해서 어제 나왔던 뉴스와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두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 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산업 전반적인 것이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종목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AP 위성이 좀 눈에 밟히네요. 두 분은 AP 위성을 오늘 이 시점에서 산다 안 산다 의견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좋게 보시는데 김덕호 대표가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안 좋게 보셔가지고 뭘 좋게 보실까 좀 내심 궁금했었습니다. 자, AP 위성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되죠? 일단 저는 목표가를 22,000원까지는 조금 재고해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뭐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우디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쪽에서 계속 이제 중동 시장을 두드린다 이 얘기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 성장성 주목을 받고 있죠. 위성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민간 기업으로서 이제 계속 위성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AP 위성의 매력은 좀 크고 그리고 이제 중동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투라야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중동 시장의 선점에서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훨씬 높다는 점, 이 두 가지 매력 포인트를 보시면 AP 위성의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AP 위성 역시 가장 매력적인 오늘 저희가 언급된 것 중에서는요. 김덕구 대표의 선호도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확인됐는데요. 김시은 팀장님도 AP 위성은 일단 사겠다라고 하셨어요. 주가 모멘텀 뭐 보세요? 일단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주 잔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국가 쪽에서 받은 물량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인데 AP 위성 같은 경우에 수주 잔고가 약 500억 원 정도로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인데 그런 국가 쪽에서 위성통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서 좀 기대가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던 편인데 아무래도 캐시카우였던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에서 긍정적으로 좀 영위하고 있어서 지금 실적도 안정적인데 더해서 앞으로의 수주잔고 바탕으로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 결국은 실적 성장에 좀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성장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김시현 팀장이 오늘 주목했던 산다라고 했던 종목은 APR과 AP위성입니다. 그러면 김시현 팀장의 탑 오브 탑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APR이네요. 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와 있고 특히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긴 한데 다만 APR 같은 경우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점이 수급적인 특성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이유가 최근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 시장이 뭐 외국인의 매도세라든지 시장이 흔들림이 그렇죠.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쪽이 수급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특히 거기에서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네.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목표가 제시가 가능하겠습니까, APR?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1만 원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최근 목표 주가 리포트를 좀 보다 보니까 45만 원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차트적인 부분은 들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 주가 리포트로 좀 어느 정도 산정을 해봤는데 보통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목표 주가 대비를 냈을 때 그것 대비했을 때 약 10% 정도 좀 낮게 설정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1만 원 정도가 괜찮겠다. APR에 대한 김시은 팀장의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오전장 지나가고 있고 오늘 하루 또 잘 보내고 다음 주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한 줄 평을 좀 받아봤어요. 김시은 팀장님의 내용은 역시 수급이에요. 외국인의 수급에 집중하자. 이번 주 너무 폭탄이었죠. 아무래도 굉장히 큰 폭탄이었죠. 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이 되었고 특히 선물 쪽에 대한 매도세가 나와줬는데 긍정적이게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전거래일 미국 쪽에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들의 선물이 다시 한번 되돌림이 현상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변곡점 자체가 PC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PC 같은 경우도 보았을 때 저는 현재 부담감이 살짝 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부 나와주게 되면서 PC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그려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물론 외국인 선물에 따라서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실적 대비했을 때 괴리는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시은 팀장은 외국인 수급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금요일이기도 하고 월의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김덕호 대표의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이 얘기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멘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이 이제 다 좋은 종목들을 다 사셨을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이제 김신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수급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동요를 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내가 투자했던 기업에 대한 믿음을 한 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무조건 내가 산 기업이 다 올라갈 거야라는 거는 이거는 희망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께는 멘탈이라고 표현을 드리고요. 기업에게는 펀더멘탈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멘탈, 기업은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덕호 대표와 김시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